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찬일의 종횡무진, 네, 전찬일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는 3월 8일 개봉될 그대 어이갈이라는 영화의 두 주연 배우 선동엽 님과 정아미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그대 어이갈이에서 남편 동혁 역을 맡은 배우 선동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 어이갈이에서 아내 역할을 맡은 배우 정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두 분은 이제 저는 정아미 씨 같은 경우는 개인 친분이 한 10여 년 전부터 있어서 아주 가끔씩 봐왔던 그런 사이고요. 우리 선동엽 선배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선배님 같은 경우는 주로 TV 탤런트로서 오랜 그 연기 생활을 해오신 분인데 이 두 분이 서로 주연으로서 그 만난 것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제가 알기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서 뭐 나이를 밝히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한 분은 60을 바라보고 계시고 한 분은 60을 넘으셨는데 자, 우리가 나이 들다 보면은 꼭 요즘은 뭐 나이가 들지 않아도 그렇습니다만은 치매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오던 두 부부가 그리고 이제 딸 하나가 있고 사이가 사위 아주 잘 사이좋게 지내오던 부부가 갑자기 어느 날 이 부인이 이제 딸의 엄마가 치매를 앓기 시작하면서 가족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영화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가족의 와해로 치닫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치매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치매의 문제가 치매를 통해서 어떤 식의 우리가 이제 인간의 존엄성 같은 문제까지 전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심장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개봉을 이제 앞두고 있지만은 이미 세계적으로 50개의 상을 해외에서 받았는데 1부에서는 이 배우 두 분을 모시고 2부에서는 이제 감독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할 생각인데요. 영화 속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감독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이 두 배우분을 중심으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합을 맞춘 것, 연기합을 맞춘 거는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과거에도 좀 만난 적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죠? 뭐 처음이죠. 네. 뭐 개인적으로는 제 대학 후배이시고 또 연극 무대에서는 물론 저렇게 관객과 무대로 배우로 만난 기억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한번 그 정말 동문끼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 어떤 뭐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그 정아미 씨 하는 연극 무대에서 연기 이런 걸 참 좋아했었고 그리고 어쩌면 이 작품에서 그 맞는 연이라는 그 역이 또한 정아미 씨한테 어쩌면 참 맞는 역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 많은 선배님들도 사실 뭐 치매 연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열정 있는 정아미 씨가 그 역을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감독님한테도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고 정말 그 둘의 케미가 영화 끝날 때까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님께서 정아미 씨를 감독에게 추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별도로 캐스팅이 됐는데 두 분이 만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감독님께서 우리 정아미 씨를 이제 이렇게 캐스팅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다시 한 번 또 연극 무대를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저거다. 저 사람의 이미지가 기존에 있던 어떤 그 다른 선배 연기자들보다도 정말 맞아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서로 감독하고 나누죠. 네, 어떠세요? 다미 씨는 우리 선배님의 이런 평가 내지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물론 대학 선배님이시고 연극 무대에서 같이 활동하는 선배님이신데 그러면서도 상당히 이렇게 좀
근엄하시고 워낙 네. 이렇게 캐릭터도 그렇죠. 이렇게 무게가 이질한 있는. 네네. 있잖아. 그 역할로 또 짱이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미지 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무서웠는데 하신다니까는 어제 되게 솔직히 조금 긴장을 했어요. 긴장했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다르셨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장난스러운 개그스러운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테일하면서 그런 그 자상함 네. 그런 걸 제가 이번에 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하여튼 피렌체 갔다 오면서 제가 그걸 제일 많이 느꼈고요. 현장에서 너무 호흡을 잘 저한테 맞춰주셨어요. 어떻게 해줘라고 한마디도 하신 말씀이 없어요. 맞춰주셨어요, 저를요. 사실 아주 좋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게 좋은 연기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와 함께하는 연기자를 어떻게 돋보이게 하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배우들 특히 그 좀 나이 어린 친구들은 그런 걸 잊고 자기만 좀 돋보이려고 하는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바로 이분들은 그냥 연기자로서 캐릭터가 요구하는 것을 잘 맞췄다를 넘어서 이분들이 배우로서 서로 아끼고 합이 참 잘 맞는다는 거를 사실 느꼈는데 제가 그 정확하게 영화 본 거네요. 그죠? 잘 보셨고요. 네네네. 사실 또 우리가 또 더욱 더 이렇게 호흡이 맞을 수 있었던 것은 네. 아마 영화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네. 우리 이 감독께서 우리가 넉 달 정도를 하루 일주일에 2번씩 해서 같이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읽어보고 호흡을 맞추고 하는 작업을 하자. 사실 이게 연극 무대에서 그럴 수 있는데 영화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 둘이는 어떻게 보면은 한 4개월 정도를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끊임없이 호흡을 맞췄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앙상블로 이렇게 네네. 만들어졌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치매 연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체험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인데 네. 우리 정한미 씨가 또 현장까지 가서 열심히 막 요양원도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케어도 같이 해드리고 이러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사실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지만은 정한미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치매 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정답이 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거기서 조금 거스르면은 감독께서 얘기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나는 무조건 잘 받아줄게. 이렇게 해서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영화의 주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부자연스럽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치매를 앓는 사람한테 작가이자 감독이 어떤 품위, 사실 치매하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몸이 이러는데 어떻게든 그래도 본인이 치매를 앓지만 그래서 치매를 앓게 되면 심해지면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다가 떠나고 싶어하는 그것은 엄마로서 또 부인으로서 여자로서의 그런 바람이 정하미 씨의 연기하고 저도 기가 막히게 맞았다. 왜냐하면 정하미 씨가 연기를 잘하는 거는 저는 일찌감치 알고 있었고요. 연극을 통해서도 봤었고 그리고 우리 선배님의 그 연기야 워낙 TV를 통해서 오랜 세월 봐왔는데 그런 연기의 육중함과 캐릭터의 그리고 캐릭터가 처한 상황의 무게가 진짜 잘 맞았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이 영화 처음에는 의무반, 왜냐하면은 정하미 씨하고의 관계 때문에 봤는데 영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깊은 이야기는 감독과도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요 2012년에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아무르 치매 영화 중에서는 세계 최고의 평가를 받은 영화고요. 그쵸.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고 그다음에 2021년에 더 파더 앤소니 홉킨스한테 생애 두 번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그 영화. 그래서 올리비아 콜맨하고 앤소니 홉킨스의 진짜 딸하고 아버지 연기 기가 막혔는데 저는 두 영화와 이 영화를 비교하면서
물론 그 두 영화는 뭐 화려하고 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저는 이 두 영화보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배우나 감독이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영화 더 좋아요. 아이고. 왜 그러냐면요.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우리 삶의 어떠한 삶이 망가지다 보니까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너무 막대해. 그래서 그 헤어질 결심의 그 주제였던 그 디그니티의 문제가, 예?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치매를 대하는 이 감독 그리고 또 이 배우들의 이 애티튜드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면서 자식, 과거의 자식이었고 그 이제 지금 뭐 부모인데 저희 아버지도 치매를 앓다가 한 2달 정도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생을 안 한 사람이에요. 고생을 안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영화가 치매를 다루는 방식이 저는 정말 감동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결말부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때 연기는요 사실은 이제 뒷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롱샷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때 그 찍으면서 앞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연기를 할 그 연기의 그 감회가 또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시면서 이 영화에서 가장 본인한테 기억에 남는 어떤 연기 지점, 예? 그런 것도 한번 좀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 같아요. 네. 그거 우리 찍으면서 네. 감독이 우리 이게 앞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저 뒤에 롱샷으로 뒤를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하민 씨는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고 네. 나는 거기서 이제 춤을 이렇게 추면서 하는 뭐 그런 장면인데 이게 정말로 어깨와 등 연기가 필요한 거구나. 네. 목 연기도 필요하고. 이러면 이게 내가 뭐 등을 어떻게 해야지 저 뒤에서 봤을 때 이 아내를 보내는 남편의 어떤 마음이 전달될까. 그런 거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아미 씨도 이제 거기서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휠체어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머리를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신가 이런 뒤쪽에 네네.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을 분명히 갖고 해서 그 롱샷이 굉장히 아름다운 샷이 됐던 것 같아요. 참 근데 지금 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작년 4월 10일 날 일요일 날 그 피렌체 한국영화제 라 꼼파냐 극장에서 네. 우리가 처음 초연을 했는데 그때 아마 정하민 씨나 나나 우리 이 감독님도 다시는 그런 장면을 못 볼 것 같아요. 왜냐? 사실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이태리 사람들이 치매라고 하는 하나, 네. 그다음에 거기에 베이스에 깔려 있는 약간 우리 K 컬처적인 어떤 그런 정서 이런 걸 보고 끝난 다음에 우리 이제 감독님도 있다 그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정하민 씨나 감독님 우리 찾아가지고 막 울면서 네. 특히 막 중년 남자들이 네. 그것은 어쩌면 내가 뭐 TV도 많이 하고 연극도 많이 했지만은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그 세레모니 같아요 관객들의. 사실 피렌체 한국영화제 말씀하시니까 예. 저도 부산영화제에 있을 때 피렌체 한국영화제를 출장 가봐서 아는데 네. 진짜 그 피렌체의 그 팬들은 한국 영화 정말 사랑하고요. 맞아요. 거기 그 영화제 끝나고 나서 그 파티 하잖아요. 네. 4시간 동안 K-팝만 나와요. 그 정도로 저한테 쇼크 먹었어요. 그게 10년이 더 지났는데 단 한 곡도 외국곡 안 나오고 K-팝으로 4시간을 달리고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사실 이게 뭐 영국, 독일 뭐 다 마찬가지인데 이 피렌체의 한국 영화 사랑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 그 리카르도 젤리가 한국 영화 좋아서 맞아요. 이탈리아인인데 네.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 지금 최근에 결혼했습니다만 부인 네. 장은영 씨 예. 전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예. 피렌체 얘기하시니까 막 저는 이제 전도연, 송강호 갔을 때 이제 같이 갔었는데 예. 그게 상상이 돼요. 예. 그래서 그 아마 그 감동을 잊지 못하실 거라는 걸 저도 맞습니다. 알고 어떠세요? 그 연기상도 꽤 받으셨는데 그렇죠? 아, 네. 그 연기상 받은 그 것 중에 우리 아미 씨 가장 기억에 남는 상 혹시 있을까요?
아니 물론 이제 선배님이 네. 더 많이 받으셨지만은 네네. 저는 주로 연극 무대에서 받아온 네. 상인데 영화는 사실 첫 주연이면서 첫 장편인 네네. 영화인데 거기서 제가 주연을 맡아서 연기상을 더군다나 여우 주연상을 받았다는 건 이거는 생각도 네.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그거를 제가 받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저는 이제 오늘 죽어도 좋다. 막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감사하고. 그래요. 제가 상을 아무튼 이 영화제에서 그 리치몬드 영화제에서는 최우수 조연상 선배님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주연상 받으시고 저는 최우수 조연 연기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파이브 컨텐츠 네, 거기에서는 저도 또 여우 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연상도 받고 조연상도 받고 왜 그렇게 됐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주조연 분류하는 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더라고요. 주연인데도 뭐 가령 골든글로브나 아카데미에서도 조연으로 분류해서 그래서 당사자가 다 받아들이면 그냥 진행하는 거고 나 주연이기 때문에 조연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거고 근데 뭐 상 주는 거니까 주연이든 조연이든 기분 그럼요. 좋잖아요. 좋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연기상을 봤는데 저는 이 마지막 그 엔딩의 그 결말부에서 그 장면들을 보면서 거기서 가장 깊은 감동을 느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연기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러니까 연기는 사람들이 이제 얼굴하고 대사로 연기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게 연기거든요. 손끝 하나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눈 떨림 뭐 심지어는 뺨의 떨림까지도 다 연기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마 관객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표정들을 아마 상상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제 두 분 연기를 하시는 걸 쭉 보면서 엄청난 감동으로 아마 가졌을 거고 아마 이 영화를 보신 거의 모든 분들이 그 마지막 그 장면에서의 그 헤어짐 장면 그래서 내가 볼 때 영화 역사에서 가장 품위 있게 가장 아름답게 결부하는 그런 장면으로 저는 이게 손꼽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영화에서 뭐 다른 좀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또 직접 소리를 하시잖아요. 딱 보니까 이분은 연기가 아니구나. 직접 몸이나 이 소리나 직접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현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들려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아내하고 헤어지는데 뭐 해서 부른 노래인데 이게 현장에서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될 줄 모르겠네. 보살 보살이로구나 여기까지. 와우. 거기서 국악을 연기한다는 것에 또 특별한 의미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독님의 그 요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요구죠. 왜냐하면 이제 헤어지는 부인 옆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또 그것이 좋은 곳으로 가라는 이제 천도시키는 어떤 이런 느낌의 부르는 노래가 사실은 제가 그 진도 씻김굿에 나오는 그 소리 제보살이라는 그 소리인데 그게 옛날에 이제 인간문화재 박병천 선생님한테 제가 그 소리를 배웠거든요. 연극할 때. 근데 그것을 어떻게 딱 써먹을 때가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그 소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게 뭐지? 송가인 가수 송가인 씨는 아마 알 거예요. 왜냐면 그 신도 씻김굿을 아니까. 근데 그게 아마 종래에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소리. 그런데 거기서 그런 소리와 좀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큰 샷의 그 늙은 부부의 뒷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저로서는 참 부담스러운 씬이었어요. 근데 막상 그것을 찍어서 모니터를 해서 보니까 그래 꼭 필요한 양념 같은 거였다. 그게 역시 감독이 이렇게 생각을 잘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 한 가지 좀 정정하겠습니다. 네. 늙은 부부는 좀 그렇고요. 나이 든 부부 정도 하시죠. 제가 볼 때는 늙은 부부 좀 아닌 것 같고. 네, 우리 늙은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좀 일찍 아니죠. 그럼요. 치매가 온 네. 사람인데. 근데 이걸 70 넘어서 막 80 이렇게 가버리면은 사실은 이게 치매도 60대에서 이렇게 오는 치매와 네. 더 나이 들어서 오는 치매는 조금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네. 이 영화가 아무로나 더 파더보다 예, 더 예. 와닿는다는 그러니까요. 게 그거는 예, 저 예. 80대들 그러니까요. 예. 진짜 노인들이고 그럼요. 사실 60을 경계로 한 그런 나이에서 치매 사실 그 나이도 뭐 충분히 살 만큼 산 나이지만 더 이렇게 와닿고 예. 그래서 이게 치매가 무슨 70대, 80대, 100세 이게 아니고 요새는 젊게도 그렇잖아요. 와요. 예, 아주 젊은 나이에도 20, 30대도 올 수 있는 네. 건데 그런 점에서 이 그 딸과 그 사위가 그 장모 엄마를 대하는 방식도요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치매 관련 일종 교과서처럼 많은 친구들이 좀 어린 친구들이 봐주면 맞습니다. 좋겠다. 네. 왜냐면 이게 너희들한테 다 해당될 수 있는 맞습니다.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개봉하면은 우리 아들 둘 아들 둘한테도 반드시 보게 하고 또 우리 특히 작은 아들 그 유튜브에 핫스타인데 그 친구한테 네네. 너 이거 꼭 봐야 된다.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0명 정도는 뭐 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개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짧아요. 벌써 20분 가량이 지났는데 네, 예. 그 우리 저 아미 씨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하면서 아주 진짜 앞으로 연기 생활을 계속하면서 계속 이제 마음에 이 연기한 거를 갖고 갈 텐데 이 영화에서 연기한 것을 가장 정말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어떤 대목이 있습니까? 이 영화에서요. 네, 그때 오이가리에서 네. 많겠지만 네, 그 가장 이제 전 딱 두 가지 뽑으라 그러면은 네. 그 딸하고 저랑 이제 그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네. 계속 치매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잠시 정상으로 돌아온 그렇죠.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서 내가 내 몸이 이렇지만 꽃처럼 살다가 꽃처럼 네. 죽고 싶다. 응? 여자이기 전에 저 배우 정아미에 대한 얘기기도 하죠. 네. 우리 모두의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정말 이렇게 막 절절히 하는데 참았다가 절절히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아마 저도 촬영할 때 많이 힘을 좀 애를 썼던 장면이고 관객들 몇 분 보신 분들도 그 장면이 또 많이 절절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그 말을 제가 하려다가 그거 하실 것 같아갖고 지금 넘긴 거예요. 사실 저도 첫 번째가 그 결말부 장면 그게 기억에 남아요. 다른 우리 선배님 같은 경우는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어린애들이 버스킹하는 거 보면서 같이 이거 진짜 명장면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끼는 장면이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면. 마지막 엔딩 씬이에요. 선배님하고 같이 하는 호숫가에서 하는 씬인데 사실은 그 씬은 제가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씬이 있어.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연습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씬을 찍는 거야. 저는 이제 연기관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이제 그 메소드 연기지만 좀 더 살아있는 연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걸 하고 싶었어요. 이미 네. 이제 다 왔기 때문에 그냥 툭 건드리면 터질 판이었거든요. 연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첫 테이크 가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막 눈을 울면 그렇게 안 되어져요. 근데 마침 또 뒷모습이 다행이었지만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미치겠는 걸 참으면서 찍었는데 그걸 또 그날 멀리서 구경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경꾼들이 멀리서 봤는데도 그 장면이 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막 구경꾼들도 많이 막 울었다고 그런 이제 후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장면에 대한 거 그 선배님이 옆에서 저하고 이렇게 저는 마치 춤을 추듯 선배님도 이 소리와 이 춤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 장면은 정말 이 영화의 백미예요. 네. 진짜 하다 보니까 예정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1시간쯤 더 하고 싶지만
또 다음 기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두 분과 못한 이야기는 우리 저희 이창열 감독과 계속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뭐 좀 아쉽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또 이런 대화 나누니까 좀 그 영화의 어떤 감회가 또 이르실 텐데 마지막 소감 듣고 그렇죠. 이게 본 네. 또 시각이 여러 갈래일 텐데 네. 우리 평론하시는 이렇게 선생님이 또 이걸 봐주시는 그 시각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가 못 봤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준 그런 것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작품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작품에서 전하는 메타포를 논하기 전에 그냥 가슴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 사랑이 있고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장례 문화에 대한 그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소리 같은 경우도 주로 우리가 들어볼 수 없는 육잡이, 흉타령, 잡가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근저에 깔려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가 구음을 하잖아요. 그 구음을 하는 소리 들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K 콘텐츠에서 그 구음을 들으면서 이게 K 국악도 떠올리고 K 뮤직도 떠올리고 그랬을 거예요. 자, 하여튼 이제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아미 씨한테는 뭐 아까 그 마지막 그 들은 이야기가 이미 충분한 소감이 됐다고 보고요. 오는 3월 8일 개봉하는데 그때 또 어떤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게 같이 힘을 실기로 하고 전찬일의 종횡무진 그대 어이가리 편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